LA 한인사회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기획된 시니어 청춘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낯익은 노래를 함께 듣고 부르면서 추억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윌셔 이별극장에 모인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칩니다. 베테랑 방송인 박광혜 씨와 윤태식 씨의 맛깔스러운 진행에 간간히 웃음도 터져 나옵니다. 한인들은 라디오 코리아와 서울 메디컬 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시니어 청춘 콘서트가 이민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서 아주 기쁩니다. 실감나죠. 옛날 생각나고.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이렇게 한껏 옛날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마음도 몸도 많이 젊어진 것 같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왔으면 아주 후회할 뻔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너무 젊어지고 마음이 즐겁죠. 이렇게 열리는 게 가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초대 가수 김범용 씨는 히트곡 바람 등을 부르며 어르신들과 함께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친척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공연 중에 이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맞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노래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수 되기까지 영향을 받았던 애창곡들, 또 제가 다른 가수들한테 줘서 히트한 곡들, 또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대표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무료 콘서트를 열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 서울 메디컬 그룹과 라디오 코리아 같이 하는 이 콘서트 정말 뜻깊습니다. 오늘은 이제 흥겨운 한 잔치가 되도록,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55인치 삼성 TV, $100 상당의 아모레 화장품 세트, 홍삼액 등이 경품으로 증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청춘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한 집에서 여럿이 모여 살면서 방은 따로 쓰되 욕실이나 주방 등을 공유해서 렌트비를 절약하는 쉐어하우스처럼 사무실을 같이 쓰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보니 특히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한인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류 사회에 불었던 공유 오피스 열풍이 LA 한인 사회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사무실을 여럿이 나눠 쓰거나 아예 오픈된 넓은 공간을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렌트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인터넷부터 프린터, 컨퍼런스룸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속 챙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한인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유 오피스 트렌드에 맞춰 이들을 위한 전문 부동산 업체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공유는 보통 한 명 기준 월 $99부터 $1,000 이상까지 다양하며 1인 로펌이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아직 대형 사무실이 필요 없는 스타트업들과 패션 디자이너, 웹 개발자 등이 선호합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전문직을 중심으로 오피스 공유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업체들이 나선다기보다는 매스터리스 계약자가 빌딩 매니지먼트 측과 상의한 뒤 서브리스 형식으로 오피스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 조성과 운영을 전문가들이 맡으면서도 월 이용료는 기존 건물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건물주나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LA 한인타운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사무실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 때문에 사무공간에까지 도입된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정부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CBB은행이 올 3분기에 주당 39센트, 37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은 7억 7,400만 달러로 1.4%, 예금은 9억 1천만 달러로 4.9% 각각 늘었습니다. CBB의 자산은 4.8% 증가하면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BB는 올 3분기 지주회사인 CBB뱅콕의 설립을 마쳤고 총 자산이 1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은행 성장의 분기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도 올 3분기에 1,490만 달러 주당 46센트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3.7% 증가했으며 전분기보다는 3.2%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호조는 3분기 새롭게 유치한 신규 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미은행은 3분기 동안 총 2억 2,400만 달러의 신규 대출을 기록해 총 대출고도 전분기보다 12% 증가한 42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예금도 2분기보다 3.6% 늘어난 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의 총 자산은 지난 3분기 말 50억 달러를 돌파해 51억 1,13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종교계 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해온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다음 주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101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교육, 의료 등의 무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인 사회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미주 평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의 고용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주축이 돼야 할 청년 실업률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이로 인해서 청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남원희 서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2013년 9.3%에서 2016년 10.7%로 4년 연속 오름세라고 밝혔습니다. 4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한 OECD 회원국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뿐입니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우리들한테는 사치죠.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졸업생도 늘어나는 반면에 신규 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곳이 줄어들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더 불안하고요. 국내 외에도 이제 국외로도 많이 채용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어서 고용시장이 좀 더 국내외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6.7%였던 OECD 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매년 줄어 지난해 13%까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아직 OECD 평균치인 13%보다 낮지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5.2%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8.7%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10.7%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2010년 9.8%보다 오히려 0.9포인트 높고 IMF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 증가로 인한 청년 파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의 어려움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청년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는 물론 해외 수요까지 포함한 고용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장을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자신이 보유한 스킬을 접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18일 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에 다양한 해법이 담긴 것에 기대를 하면서도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간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던 유나이티드 항공 승객 강제 퇴거 사건 당시 기내에서 승객을 질질 끌어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보안요원 2명이 해고됐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에 따르면 시카고시 감사실은 공항 보안요원들의 비위에 대해 지난 몇 개월간 감사를 벌인 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그 행위를 은폐하려 한 보안요원 2명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또 다른 보안요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60대 베트남계 내과 의사 데이빗 다우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해 있다가 초과 예약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헤어 공항 보안 요원들에 의해 기내에서 질질 끌려 내려왔습니다. 특히 피투성이가 된 다우가 기내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가는 장면이 온라인 영상으로 퍼져 파문이 일었고 당시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300명이 넘게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역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지금 소말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